네, 지금부터는 음악 기초 이론에 대해서 강의를 하겠습니다. 꼭 색소폰을 부는 데 있어 가지고 뭐 외워서 부는 방법도 있겠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기초 음악의 3대 요소, 4대 요소, 그 다음에 오음계, 반음계 이걸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알아야만이 그 연주를 잘할 수가 있습니다. 오음계, 반음계를 모른다는 것은 우리가 한글을 못 읽는다는 거하고 똑같은 얘기입니다. 한계가 있죠. 자, 어디 뭐 회사를 취직을 하더라도 말은 할 줄 아는데 글을 읽을 줄 모른다. 그거 안 되겠죠.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꼭 색소폰에 있어서 필요한 꼭 이것만큼은 알고 가야 된다는 그 음악 기초 이론에 들어왔습니다. 그러면 먼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음악의 3대 요소가 나옵니다. 음악의 3대 요소. 자, 작곡가들이라든가 만들 때 음정과 박자와 리듬을 꼭 생각을 하고 만들지요. 자, 그러면 음악의 3대 요소에서 1번 음정이 나옵니다. 음정. 그 다음에 2번 박자가 나오겠죠. 네, 그 다음에 3번 리듬이 나오겠죠. 그러면 외우기 쉽게 음방리 이렇게 외우시면 쉬울 거예요. 음정, 박자, 리듬. 이게 얼마나 중요하냐면은 우리가 한글을 배울 때 자음, 모음을 다 배우지요. 그래서 글을 읽게 되고 음악도 마찬가지예요. 음정, 박자, 리듬을 정확히 알고 계셔야만이 한눈에 악보를 봤을 때 음정과 박자와 리듬을 내가 다 깨고 있어야만이 그만큼 여유로운 연주를 하실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외워서만 한다거나 이러면은 기본 음정, 박자, 리듬을 모르고 외워서 한다는 거는 더 이상 발전이 없다는 얘기예요. 이걸 알고 외워서 하는 거는 더 좋겠지요. 자, 그래서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이게 지금 현재 3대 요소입니다. 3대 요소. 자, 여기까지는 음정, 박자, 리듬. 여기는 독주, 내 혼자 솔로를 했을 때 혼자. 그럼 4대 요소는 뭐냐? 여기 하나가 더 들어갑니다. 4번. 화음이 나오겠죠. 화음, 하모니. 네, 이렇게 됩니다. 3대 요소는 음정, 박자, 리듬. 4대 요소로 그다음 더 붙이면 화음, 하모니. 이렇게 되겠죠. 그럼 이거를 악보로 한번 그려볼게요. 악보로. 자, 5선지 안에서 맨 위에 중간에 맨 위에서 두 번째 이 칸에 여기다 한번 해볼게요. 자, 음표와 쉼표라든가 이런 거는 따로 제가 또 강의를 하겠지만 우선 여기에서 음정, 박자, 리듬에 대한 거를 이해관계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렇게 먼저 이렇게 한번 그려봤어요. 자, 그럼 여기에서 이 중요한 이 음 두 개를 놓고 매니아 여러분께서는 어떻게 지금까지 생각을 하셨어요? 너무나 이 안에가 정말 우리가 한글 할 때 자음, 모음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음정, 박자, 리듬이 다 들어있다는 얘기예요. 자, 지금부터 공부를 해보실 텐데요. 잘 보세요. 음악의 3대 요소 중에 1번 음정이 지금 어디에 해당되느냐? 자, 까맣게 제가 이렇게 칠해놓은 거. 두 번째 칸. 위에서 두 번째 칸. 이게 이 다음에 제가 설명을 해드리겠지만 이게 이제 도음정입니다. 그럼 여기서 지금 메시지를 보내는 게 1번 음정이 뭐냐? 음정은 이 시커먼 콩나물 대가리를 보는 거예요. 시커먼 거. 이거. 이게 뭐냐? 자, 1번. 음정이 뭐냐 이거지. 그러면 여기서 1번은 음정은 도다 이 말이야. 도. 이 5선지 안에 시커멓게라든가 그냥 이렇게라든가
그려져 있는 이거를 보는 거예요. 음정. 자, 음정은 도다 이 말이야. 그럼 이번 박자는 어떻게 되느냐? 박자는 이 음표의 음정에 싸고 있는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 이 전체를 보셔야 돼요. 전체. 전체에 몇 박자로 되어 있나 이거죠? 한 박자로 되어 있습니다. 지금 한 박자. 따로 제가 설명을 드리겠지만 우선 3대 요소에 대한 걸 설명하기 위해서 우선 먼저 그려놓고 말씀드렸어요. 한 박자. 자, 반음, 반음 두 개를 합해서 한 박자로 이렇게 만들어놨어요. 꼬리표로 만들어서. 이 전체를. 그럼 박자는 한 박자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에요. 한 박자에 음을 두 개 내시오라고 이렇게 돼요. 그러면은 2번. 한 박자다 이 말이에요. 박자는 한 박자. 자, 그럼 리듬은 뭐냐? 리듬은 이 작대기 있죠? 꼬리표 이어지는 거. 이렇게 두 개가 돼 있죠. 8분음표 두 개로 이루어졌다 이 말이죠. 자, 3번 리듬. 한 박자에 음을 두 개 내세요. 8비트로 내십시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8비트. 자, 8비트라는 건 리듬이 한 박자에 음을 두 개 내라는 얘기예요. 이렇게 무시무시한 음악의 최고의 기본이 이 안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이거를 지금까지 집중적으로 생각을 하시고 연주를 하셨어요? 그냥 모르고 이런 것도 모르고 그냥 스쳐 지나가지 그냥 연주하셨어요? 내 연주가 잘못되어 있다면 여기에 분명히 문제가 있었을 거예요. 문제가 있었기 때문에 연주가 음정은 그렇다 치지만 박자와 리듬이 안 지켜졌을 수도 있었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금부터는 이 음정 박자 리듬을 정확하게 이 단순한 음 두 개의 꼬리표가 형성이 되어 있고 이 된 걸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아시겠어요? 자, 그러면 여기서 4대 요소는 뭐냐? 4대 요소는 이제 이 음이 메인 음입니다. 메인 음, 근음이란 얘기죠. 원음, 근음. 그럼 이 위에 쌓여집니다. 이렇게. 이렇게. 도 위에 미. 이렇게. 자, 근음 위에, 3도 위에 또 미라는 음이 형성되어 있어요. 이게 바로 화음이 된다는 얘기죠. 4대 요소 중에 하나. 그럼 이 두 개만 형성이 됐을 때는 듀엣. 그럼 도, 미, 또 음이 하나 또 올라갑니다. 이렇게. 1, 3, 5도. 5도로 이렇게 올라가죠. 솔이라는 게 또 올라갔어요. 도, 미, 솔, 시 장조에서 하모니를 만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는 트리플이라고 얘기하죠. 네. 세 사람이서 한 사람은 도를 불고 한 사람은 미를 불고 한 사람은 솔을 불면은 전자악기에서 우리가 한 손으로 피아노라든가 건반을 세 개음을 쫙 눌렀을 때 혼자서 할 수 있는 걸 관악기에는 특성상 세 사람이서 했을 때 이 하모니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 근음 다음에 위로 쌓여지는 거는 4대 요소 중에 화음이 된다는 얘기예요. 이제 아시겠어요? 이거 정말 중요한 겁니다. 이걸 모르시고 연주를 잘한다? 물론 잘할 수도 있겠어요. 그런데 어딘가 좀 깊이 들어가다 보면 분명히 그분은 이걸 모르고 하신 분들은 흔들려요. 잘못된 부분이 많이 나타나지요. 정확한 음정, 박자, 리듬 그리고 그 연주의 선율에 흥을 돋궈주고 업 시켜주고 하는 게 바로 3번 리듬이라는 얘기죠. 비트, 리듬. 이거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걸 꼭 알고 앞으로는 이번 제 강의 시간을 통해서 음악의 3대 요소, 음정, 박자, 리듬이 이렇게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꼭 알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음악의 3대 요소와 4대 요소를 말씀을 드렸고요. 이번에는 온음계와 반음계는 어떻게 되어 있는 것인가?
악보에서 그려져 있는 온음계 자리의 자리와 실기에서 악기에서 같이 통용이 되는 그 자리가 어딘가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먼저 온음계부터 한번 가볼게요. 온음계. 자, 한 박자씩입니다. 4분음표 하나씩 가지고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자, 이렇게 한번 가볼게요. 자, 그러면 악기로 잡았을 때, 자, 이 온음계는 악보에 이렇게 그려집니다. 이렇게 그려지는데, 이 음악 이론의 온음계를 악기의 실기로 들어왔을 때, 실기에도 이제 이론, 기초 이론이 나옵니다. 여기에서 이 음표와 음계와 이 악기 음계는 어떻게 같아지는가? 자, 도 하면 왼손 옥타브 손을 키를 누르지 않고, 자, 악기를 중심 출력해서 악기를 잡은 다음에 마우스피스 장착하시고 왼손부터 하나하나 이 담보 위치 자리가 하나하나 있습니다. 여기를 이렇게 계속 잡아 내려갑니다. 이게 손가락에 왼손 오른손이 다 잡혀졌을 때 맨 밑에 내려오는 게 이게 도입니다. 도. 자, 이게 도입니다. 여기서 이제 쉽습니다. 어렸을 때 누구나 한 번씩은 아마 그 피리죠, 피리. 지금 뭐 리코더 이렇게 얘기하는 그런 거 한 번씩 이렇게 만져봤을 수도 있을 거예요. 굉장히 그러니까 색소폰이 쉽게 생각하면 쉽고 어렵게 생각하면 어려운 거예요. 그런데 자, 쉽게 접근하세요. 다 닫았을 때 도입니다. 도. 자, 오른손 새끼손가락이 다 닫혔을 때 맨 밑에 여기까지 도. 이제 피리 부는 것처럼 순서대로 하나씩 올라가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는 왼손 검지와 왼손 중지와 교체입니다. 도, 이겁니다. 그럼 반대로 도, 시, 라, 솔, 파, 미, 레, 도 이렇게 내려오겠죠. 자, 이거는 음계와 악기의 위치를 같이 갖다라는 것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자, 그리고 악보를 보시면서 내가 제일 빨리 악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이 악기 방금 설명했던 이 위치대로 악보를 내가 그려보는 거예요. 정성을 가지고 도, 레, 입으로 내가 마음속으로 이렇게 읽으면서 그려봐야만이 빨리 뇌에서 저장을 하게 돼요. 자꾸 안 되면 악보를 제일 잘 볼 수 있는 방법은 많이 그려보시는 거예요. 그려보셔야만이 내가 정성을 가지고 그려야만이 그걸 기억을 합니다. 우리 일반 사회 사람들은 나라와 사회와 내 가족을 위해서 열심히 일을 해온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음악은 어릴 때 하라 그러지요. 어릴 때 하는 게 왜? 영이 맑으니까. 그것만 하면 되니까. 그런데 사회 생활을 열심히 하시면서 색소폰이라는 것을 취미생활로 하신 분들은 그만큼 머리가 많이 복잡해져 있어요. 이것저것 생각돼야 되고 이건 취미로 하는 거니까. 그러면은 그걸 제일 빨리 악보를 볼 수 있는 방법은 내가 직접 좀 귀찮으시더라도 악보를 많이 그려보시는 게 한눈에 쫙 보고 악보가 들어야만이 내가 연주를 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아시겠어요? 악보를 꼭 그려보십시오. 조금만 시간 투자하면 됩니다. 자꾸 그래야만이 한눈에 쫙 들어야만이 내가 여유를 가지고 기술을 사용할 수도 있고 좋은 기법들을 사용해서 안정된 박자와 리듬 속에서 연주가 가능하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방금 실계에서 도레미파솔라시도, 음계로 도레미파솔라시도.
자, 이렇게 했습니다. 그러면 오음계에서 가만히 한번 볼게요. 이거는 제가 만들어 놓은 것도 아닙니다. 이렇게 음악을 만든 사람이 이렇게 해놨어요. 그럼 여기서 미하고 파와 시와 도 사이는 반음이에요. 반음. 그럼 숫자로 한번 표기를 해볼게요. 숫자로. 3번, 4번, 7번, 8번. 자, 이렇게 됩니다. 3번과 4번에는 반음이에요. 7번과 8번에도 반음입니다. 그리고 나머지는 다 온음이에요. 나머지는 중간에 사이사이에 반음씩이 다 하나씩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3번, 4번 미하고 파하고 시하고 도만 반음이 없다는 얘기예요. 자, 그럼 온음계에서 우리가 보통 온음계는 팔음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팔음계도 맞아요. 맞는데 정확한 답은 칠음계가 되겠죠. 왜냐? 도레미파솔라시도 했습니다. 그럼 여기서 똑같이 나오는 게 하나 더 있어요. 도가 또 하나 나오죠. 그러면은 자,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 도가 똑같이 하나 나와요. 그러면 이 도를 하나를 빼고 똑같은 도니까 옥타브만 틀리니까 이거를 합해서 이렇게 보면은 칠음계가 됩니다. 칠음계. 맞습니까? 도 두 개니까 하나 빼야죠. 그래서 칠음계.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제 다시 한번 봅시다. 반음계로 한번 넘어가 볼게요. 반음계. 제가 3번, 4번, 7번, 8번은 반음이 무조건 없다 그랬어요. 그럼 나머지는 반음이 다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도하고 레 사이에는 반음이 있습니다. 그렇겠죠? 반음이 다 있다 그랬어요. 미, 파, 시도만 없다 그랬고 나머지 다 있다 그랬어요. 그러면 도하고 레 사이에 반음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 도샵이라고 얘기할 수도 있고 레 프렛이라고도 얘기할 수 있습니다. 왜? 음은 똑같은 음이니까. 음은 똑같은 음이에요. 그거를 뭐냐? 대라고 얘기하는 거죠. 대. 자, 그럼 이게 이렇게 내려와서 도 샵이 될 수도 있고 레 프렛이 될 수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음은 같다는 얘기예요. 이거를 대라고 얘기를 합니다. 대. 자, 그 다음에 레하고 미 사이를 한번 볼게요. 레하고 미 사이도 반음이 있습니다. 레하고 미 사이에 반음이 있습니다. 자, 상행으로 올라갈 때는 샵을 붙여서 올라갑니다. 자, 그러면 레로 볼 때도 또 레 자리에 샵이 있습니다. 레 자리에 샵이 있고 미 자리에 플랫이 있고 이건 똑같은 얘기예요. 똑같은 음이란 얘기죠. 똑같은 음은 뭐냐? 매라고 얘기합니다. 매. 그럼 앞에 대가 하나 만들어졌고 매가 있고 자, 이번에 3번, 4번 미파는 반음이 없다 그랬죠? 이거는 제가 만든 것도 아닙니다. 원래 이렇게 만든 사람이 이렇게 만들어 놓은 거예요. 자, 그러면은 여기는 그냥 넘어가고 미와 파는 그냥 넘어가고 파와 솔 자리를 한번 볼게요. 파와 솔 자리는 또 여기도 반음이 있습니다. 자, 이렇게 파 자리에 샵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파 자리에 샵이 붙을 수도 있고 솔 자리에 플랫이 붙을 수도 있고 이건 똑같은 음이에요. 피라는 얘기예요. 피. 파샵을 얘기할 수 있고 솔 플랫을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로 통일하면 피가 된다는 얘기죠. 피. 우리가 도레미파 솔라시도 그렇게 읽듯이 샵이 붙거나 플랫이 붙을 때 그 자리에 붙으면 대, 매, 피 이렇게 읽으셔야 돼요. 그래야만이 감질해요. 그러면 또박또박 우리가 한글 읽듯이 읽고 나가겠죠? 그게 쉬운 방법이에요. 자, 그 다음에 솔과 라 사이에 보면은 또 반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솔 자리에 샵이 있고요.
라 자리에 플랫이 붙겠죠. 솔에서 반음 올리는 거나 라에서 반음 내리는 거나 음은 똑같다 이 말이죠. 쇠이 됩니다. 쇠. 그럼 대, 메, 피, 쇠 이렇게 됐어요. 자, 그 다음에 라와 시 사이를 한번 볼게요. 라와 시 사이. 라와 시 사이도 반음이 있습니다. 이렇게. 그러면 라에 샵이 붙었고 시에 플랫이 붙었어요. 그러면은 라 샵이나 시 플랫이나 나오는 소리는 똑같다 이 말이에요. 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리. 자, 그러면 나머지는 시와 도는 발음이 없다 그랬어요. 잘 보셨어요? 도와 레 사이에 도샵, 레 플랫 얘기할 수도 있겠지만 하나로 통일합시다. 대. 레와 미 사이에는 메. 파와 솔 사이에는 피. 솔과 라 사이에는 셀. 라와 시 사이에는 리. 자,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여기서 자, 다시 일로 올라가서 여기 대가 있고 메가 있고 피가 있고 쇠이 있고 리가 있었어요. 자, 이 앞전 때 제가 말씀드렸던 게 오음계에서 도와 도 두 개가 있어서 하나를 빼고 칠음계가 만들어졌지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까지 해서 칠음계가 만들어졌습니다. 자, 이번에는 한번 읽어볼게요. 도, 대, 레, 메, 미, 파, 피, 솔, 쇠, 라, 리, 시, 도 이렇게 했단 말이에요. 그럼 여기서 반음이 추가된 게 대와 메와 피와 셀과 리가 추가됐어요. 총 몇 개가 추가됐죠? 5개가 추가됐죠. 오음이 추가됐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은 오음계. 자, 그러면 칠음계와 반음 5개를 합하면 총 몇 개가 되죠? 12개가 됩니까? 칠음계와 오음계를 합해서 12음계가 되는 거예요. 12음계. 자, 이제 풀렸어요. 해답이 풀렸습니다. 오음계와 반음계. 12음계. 이 12음계만 내가 완전히 마스터를 하시고 정확하게만 알고 계시면 이 12음계 가지고 그 흔히들 우리가 사람들이 막 얘기하는 재즈든 뭐든 트로트든 이 12음계에서 전 세계적으로 이거를 다 써요. 이거 가지고 음악을 다 만들어냅니다. 클래식, 뭐 재즈, 대중음악 모든 것 이 12음계에서 다 나와요. 아주 중요한 거죠. 자, 3번, 4번, 7번, 8번은 무조건 반음이 있다라는 거, 반음이 없다라는 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나머지는 다 반음이 있다라는 거. 자, 읽으실 때 이제 오음계를 읽으실 때 도레미파솔라시도 입으로만 하지 마세요. 입으로만 도레미파솔라시도 하지 마시고요. 일상생활 속에서 음악의 3대 요소가 제가 뭐라 그랬죠? 음정, 박자, 리듬. 거기에 4대 요소는 듀엣 이상으로 연주할 때는 하모니가 분다 그랬죠. 자, 그러면 이제 조금 귀찮아하시더라도 음악은 생활화가 돼야 돼요. 자, 이렇게 말씀드리면 좀 어떻게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불광불급 하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이왕 색소폰에 입문하셨고 취미생활을 하실 것 같으면 조금은 미치란 얘기지요. 미치지 않으면 미칠 수가 없다. 이게 정답일 수도 있어요. 어떻게 보면. 그러면 어떻게 하느냐. 이 오음계를 가지고 평상시 때 걸을 때도 지금까지는 이제는 뭐 팔자걸음이니 뭐든 그냥 막 걸어 다녔어요. 그러지 마세요. 박자와 리듬을 꼭 생각하세요. 걸을 때 도, 레, 미, 파 이렇게 걸든가 두 박자로 도, 레, 미, 파 이렇게 걷든가 도, 레, 미, 파, 솔, 라, 시도 이렇게 하든가 박자를 따라서 자 걸으면서도 도,
레. 리듬을 타면서 이렇게 미친 듯이 한 1년만 해보세요. 저 사람들이 옆에서 보고 저 사람 미친 사람 아니야? 그거는 좋은 미친 거지요. 내 공부 위한 거고요. 그런데 쓸모없이 그런 거 생각 안 하고 그냥 우선 악기만 잡으면 무조건 막 반죽해 놓고 부르려고 하는 사람들, 3년, 4년, 5년이 가도 항상 제자리인 이유가 다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음정, 박자, 리듬 정확하게 생각하시고 이제는 걸으실 때도 생활화해서 마지막에는 리듬을 누가 잘 타고 내 선율을 전달해 주느냐, 거기에서 판결이 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러면은 자, 다시 오음계, 반음계 정확하게 읽으세요. 도, 레, 미, 파, 솔, 라, 시, 도. 이번에는 도, 데, 레, 메, 미, 파, 피, 솔, 셀, 라, 리, 시, 도. 이렇게. 그렇게 해서 악기와 연결을 시켜야 돼요.